그럼 출연하신 북한 이탈 국민들을 무대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소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리원 출신으로 현재 대학생인 송소희님은 북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9년 탈북하여 2020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열띤 노래를 해주신 김소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3와 KBS 트롯 전국체전 출연 경력을 가진 김소연님은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출연하신 우리 정말 유명 연예인이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양강도 대흥당군 출신으로 최근에 자서전 수필집 꽃 등을 발간하신 김수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환님은 북한 반항공사령부 고사기관총 군부대 중사로 복무하고 북한 대흥당군 보위부 반간첩 기동선전대에 근무하셨으며 2015년 탈북하여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강사로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각 대학교 및 민주평통의 안보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북한 송영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우리 보훈군 마르면에서 포도농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순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회를 잘못 보는 거라서 조 선생님은 북한 선진 제강소에 근무하셨으며 1988년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저희 동네인데 제가 그분 이름이 좀 입에 뵈서 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순실님 포도농사를 크게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대축주대 때 우리 김장수 회장님과 자문위원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포도도 많이 팔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 코스는 우리 이수석 박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간사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또 일부러 이름 성을 약간 틀리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또 그런 멋있는 또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일 궁금하실 게 탈북 동기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패널이 많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김수아 패널님이 탈북 동기에 대해서 아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정말 압록강을 넘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겠나라고 정말 까마득한 일이었었는데, 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말 저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가족이 저희가 여자만 5명에서 길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제가 또 딸아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국 군인들에게 딸아이가 잡혔었습니다. 그때 13살이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두고 와야 되는 엄마의 마음이 그냥 한국에 오면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딸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북한에서 제가 살 때는 정말 기적이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딸아이와 정말 현시대 이상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희 모녀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이어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다시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조순실 우리 패널님 간략한 우리 탈북 동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 제가 도망강을 넘은 거는 1998년도에 5월 29날에 도망강을 넘었어요. 그때 당시는 살기 위해서죠. 김일성이 죽고 배급이 없어지고 갑자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자본하러 가야 되는데 시장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 나라만 믿고 살고 그 나라에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때 5개월 차이로
96년도 11월 달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97년도 4월 21일 날에 돌아가셨어요. 다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4살짜리 아이를 저는 시집 문 앞에 놓고 도망감을 넘었어요. 살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에 걸렸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 당시는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거기까지 보내는지도 하나도 알아도 못 듣고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산동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억지로 또 남자를 만나서 살다 나니까 지금도 중국에 애가 하나 있어요. 남자아이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말이 약간 좀 되고 시내 나가보니까 한국 회사를 보게 된 거예요. 태국기가 펄럭이는, 저는 그때 태국기를 처음으로 봤어요.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일체 태국기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한국 회사의 식물로 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벌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행을 다시 선택하면서 그때 당시 애를 다시 또 떨고 두고 떠나야 했거든요. 중국을 거쳐 몽골 통해서 2005년 12월 16일 날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았어요. 제가 벽돌 한 장 받쳐준 것도 없고 건설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저를 품어주고 저를 지금까지 오게 너무도 많은 지원, 아낌없는 지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누가 그렇게 제일 많이 지원해 줍니까? 주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너무 많으셔요. 보은에 우리 또 네, 주변 네. 아이고 우리 보은 우리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아까 노래를 잘 부르지만 또 우리 탈북 동기 매우 궁금하잖아요. 본인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사자가 정말 많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8살 때 북한에 혼자 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그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친척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세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얹혀서 살다가 갑자기 11살이 되는 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탈북기를 선택을 했는데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살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감옥과 북한의 감옥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꼬리 없는 짐승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한 인간은 항상 약자에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린 아이였고 다들 어르신들이었는데 정말 그 남들이 싼 대변을 변기를 손으로 뚫어가면서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서 살아나왔지만 길거리 가다가도 또래 친구들이 저만 보면 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명중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낯짝을 들고 다니지 말라. 그때부터 제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트럭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무릎에 오고 배꼽에 오고 목에 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는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또 죽을 거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가다가라도 죽자 해가지고 목숨 걸고 두 번째 탈북을 하게 되어서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저 또한 국정원에서 연락이 안 되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한민국 전쟁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하고 우리 김소연 씨하고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출연해서 같이 눈물바다가 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여기서 제일 어립니다. 우리 송소희 우리 패널 자기 소개해주면서 탈북 동기에게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서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오기 전에 굉장히 떨려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니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떨리고요. 저는 앞서 오신 분들처럼 저는 좀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고난의 행군이 딱 끝나고 좀 그때는 올림픽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2002년에 제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8살인가 9살 때 한국 영화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막 피부도 좋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저게 대체 뭐지? 근데 저희 집이 사리원인데요. 좀 들어가다 보면 개성공단 아시죠? 개성 쪽에 있는데 할머니가 사셨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니까 밝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대체 뭘까 궁금하다. 그러다가 드라마 보고 저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조선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드라마 보면서 저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주로 무슨 드라마 봤어요? 그때는 제가 푸른 바다의 전설이랑 별에서 온 그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남배우들 동경하고 오고 싶어서 언제 오지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저 8살 때 한국으로 먼저 출발을 하셔서 친오빠랑 같이 제3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대안학교 다니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1년 수료하고 지금은 헤어 디자이너 꿈을 갖고 열심히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후에 아마 세계적인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시간이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누님 오빠들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질문 혹시 제일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질문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 들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나오시라고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마지막 말씀하신 그 사리원이면은 탈북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떤 과정을 해서 오게 되었는지요? 네, 저는 엄마가 중국까지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해산으로 연락을 하고 해산에서 또 저희 집까지 직접 브로커가 찾아와서 거기서부터 또 함흥이랑 북천 그런 지역들을 거쳐서 3일 동안 기차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비행기 빼고 다 타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총 며칠 걸렸어요? 집에서부터 해산까지 올라오는데 한 주일 걸렸습니다. 중국 넘어갈 때 또 한 일주일 걸렸나요? 네, 해산에 도착하니까 밖에 외부인이 보이면 안 된다고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4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요. 숨어 있다가 한 주 정도 숨어 있고 그리고 연락이 닿아서 밤 8시쯤 그때 강을 건넜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또 우리 또 질문 없으면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궁금한 게 아마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불편한 게 김소연 씨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점하고 제일
불편했던 점이 뭐가 있었나요? 네, 일단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국정원에 도착을 하니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생명을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또 우리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졌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가졌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통제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것이 다 자유롭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거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못 만나는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외래어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소통에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격차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힘듦을. 네. 뭐 셀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셀프도 그때는 코로나다 보니까 식당도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오기 2022년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은 우리 김수아 패널님,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하고 한번 싫었던 점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여러분 저도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별로 못 살아보고 바로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요. 정말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온 느낌이어서 모든 것이 새롭고 그냥 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샤워 물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한 수도 구멍에서 거울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지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그런 경제력 같은 거는 정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의아스러운 게요. 이게 문화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오랜 세월 달라지다 보니까 왜 한국에서는 친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 그러지? 왜 자기 친이모가 아닌데 식당 가면 이모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알바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다 이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언니가 아닌데 저를 보고 다 언니래요. 분명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뭐지?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욕쟁이 할머니 그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서 엽을 주시면서 한우국밥을 주시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지?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되게 친절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으시는 그 미소들이 정말 친절하고 어느 분이나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소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갔는데 다 웃어주시는 거예요. 좋아도 웃고 나빠도 웃고 가라는 건지 앉으라는 건지 통 분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문화는 사실 덜직구적인 멘트들이 많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서라는지 앉으라는지 기라는지가 딱 구별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조금 더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동안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한 시기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뭐 셀프라던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커피숍에 가서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성공단 개방했을 때 그때 초코파이를 정말 많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그 초코파이를 사 먹으려고 정말 쌀 1kg를 팔아서 먹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초코파이와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는 검은색이고 와이파이는 흰색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새까매가지고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 무료 앞에 서 있었어요. 빨리 줄 서서 먼저 받아야지 무료라는데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한 1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와이파이 다 떨어졌냐고 제가 물어봤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우리 조순실 패널님 한국에 와서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싫었다기보다 불편했던 점. 싫었다 그러면 안 되죠. 불편했던 점. 저는 한국에 와서 학습이라는 걸 안 해서 너무 좋아요.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김일성 때를 시기를 제가 겪은 사람으로서 일 8시간 저희가 제강소를 다녔어요. 제가 그 제강소는 하루 3교대가 돌거든요. 8시간 노동을 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이 끝나면 공부를 시켜요. 2시간, 3시간씩. 그러면 거기에서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역사 뭐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문답식이라는 것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조건 합격을 맞아야 돼요. 그렇게 달달달달 다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어찌 보면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예,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자유롭고 그렇게 학습이라는 것도 안 하고 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농 4년 차거든요. 보은에 기농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했어요. 한복집을 13년 했거든요. 네, 그래 그때 당시도 손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골에 오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농사를 짓는 거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나 열심히 하면 땅은 그만한 성과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하고 결부돼야 되는데 지금 포도값이 샤인머스켓이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다 나니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더 농사를 잘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이제 사이트에 이렇게 우리 같은 몇백 명이 있는데 거기 농사짓는 그 샤인 머스켓 많이 해라서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삽니다. 그래서 많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순간 제가 우리 김수아 의원님 얼마 전에 탈북민 그 대상, 탈북민 그 주최 그 노래자랑 대회 나갔어요. 김수아 의원님 대상을 최고 인기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무슨 노래로 인기상 받았어요? 어떤 대상, 어떤 가요제였나요? 네, 그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게 노래는 썩 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그 해설 선전대에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중가요에 익숙하고 뭐 마이크 들고 비겁한 자에 가려면 가라고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킨다 뭐 이런 선전 멘트들을 하다가 네, 한국에 왔었는데 어느 가정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사연이 그냥 한 편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모든 청중분들도 저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해서 이정목 가수님이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노래를 제가 그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대같이 흩날리는 속에서 제가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한국으로 와야 됐던 그 감정을 좀 보여드렸더니 저에게 글쎄 대상을 주시더라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만이었는데 제가 가수님 앞에서 한 소절만. 네. 아마추어니까 한 서너 소절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설만 조금 하겠습니다. 할까요? 다 불러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우는 바람소리. 조금만 더 드시죠, 그럼. 비싸거든요. 그럼 다음번 앵콜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박사님 저도 네. 질문이 있는데 질문 아니고요. 네. 우리 보은군 제1회 그 글로벌 가요제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여기도 계십니다. 누구세요? 그 네 분 중에 한 분 계세요. 보은군 제1회 여러분, 한 소절 한번 네, 듣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퀴즈주세요. 네. 한번 무슨 가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일부러 노래 잘하는 분만 우리 패널로 나오신 것 같아요. 무슨 노래로 대상 받았나요? 강진의 노래 부르시. 한번 부르시죠. 뭐 강진 노래 좋네요. 한번. 박수가 박수 한번 주세요. 힘겨운 세월을 견디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소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멋지십니다. 본 멋지십니다. 이렇게 또 가요제 또 대상 또 입상까지 상도 받으시고 수상도 하시고 멋지십니다. 자, 우리 또
그다음 또 질의 우리 소통의 시간이니까 토크 콘서트라는 것은 이제 서로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손 들고 말씀하시면 상품권 있습니다. 손 들고 질문하시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예. 예, 네 분이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잘 정착하시고 좋은 기회를 말씀들을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제 아주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쪽에서 오셨을 때 이제 잘 오셨지만 그쪽에 남아 계신 가족들은 잘 계신지 또 어떤 위험은 없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떠신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둘 리는 없을 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고 그러면 저 뒤에 마이크. 네,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거기 그 북한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의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개방되고 개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북에는 북한에는 그 생활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차이를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가족 얘기에 관해서는 최근에 탈북하신 송소희 학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네, 저희 할머니가 최근에 삼촌네 집으로 가서 사시는데요. 자강도에 가셨는데 올해 홍수 피해가 심하게 났잖아요. 자강도에. 그래서 할머니가 이 가을철에 식량을 싸게 사놓았다가 봄에 파시거든요. 그래서 한 2톤 정도를 쌀을 사놓았는데 장마철에 다 헐랑 날아가 버렸다고 할머니가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산에 그 땅콩을 심으셨는데 거기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시고 계시다고 삼촌이 연락이 왔네요. 그만큼 한국에 있는 우리 와 계신 분들이 북한 가족들하고 가끔씩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가족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북한의 가족에게 또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통일부에 제가 용역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주민들께서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1년에 100억 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보는데 아마 드러나지 않은 건 더 많은 돈을 가족들에게 보낼 겁니다. 우리 김수아 의원님.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그냥 대형단에 살고 계시고요. 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북한이 엄청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쌀값이며 옥수수며 감자값들이 정말 예전에 제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가족들을 가만 정부에서 냅두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서로가 체제 선전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 가족들도 되게 괴롭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다른 데로 유배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사상투쟁에 비슷한 그런 공개 투쟁 장소에 계속 내세우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서는 저희 탈북민들이 근 34,000명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돈이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외환이 들어오는 통로기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그 시스템적으로 숙제, 과제 비슷하게 과업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김일성 생일에 무조건 해 라고 하는데 그러한 과제들을 보이시던들이 저희 같은 가족들을 통해서 빨아간다는 거죠. 해서 암묵적으로 지금은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정말 양쪽에 다리를 걸고 이쪽 일도 하고 저쪽 일도 하고 하면서 돈도 중개하고 정보도 중개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네, 지금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고 가족들이 그만 조금 안일해졌다라고. 송금 브로커들이 송금하면 얼마를 떼가나요? 요새는 원래 코로나 때는 3대 7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00만 원을 보내면 가족에게 30만 원밖에 못 가고 70만 원을 브로커가 뗐습니다. 근데 요즘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금 브로커들이 많아졌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인하시켜
줬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탈북 여성분하고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하고 통화했을 때는 처음 통화할 때는 너가 나를 두고 갈 수가 있냐 얘야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엄마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줄게 했더니 엄마가 너 참 탈북 잘했다 얘야 그런 얘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 와서 격렬하게 북한 체제를 아주 비난한다든가 아주 눈에 띄게 요주의 인물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족들은 자유롭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어디 산지벽지 어딘가 수용되고 가고 어딘가 같이 가택연금 비슷하게 연금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소연 패널께서 문화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김소연 교수님. 네, 일단 뭐 우리가 같이 산 지도 5,000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분단된 지가 올해로 79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북한과 남한은 정말 다른 세상이죠. 북한에서 태어나면 일단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감시를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지만 요즘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장마당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많은 MZ세대들이 사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남한의 물품,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엄청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북한에서도 보고 그래서 실제로는 안 하고 있지만 몰래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드라마를 볼 것이다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몰래는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은 모든 게 다 뉴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이 정보통이 없다 보니까 거의 우물 안의 개구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경북도인데 함경북도 샛별 원성이라면 그냥 그 지역의 일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은 또 어떤지 저희 스스로도 잘 모르고요. 대한민국의 문화는 정말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네,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자체 또한 정말 감사한 문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자, 우리 송소희 패널 아까 그 전통 문화, 북한의 전통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어떤 문화 즐기고 살았어요? 노래는 무슨 노래 들었어요? 노래는 저는 물론 아이돌 노래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는 트로트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노래? 아이돌 노래 누구 노래 들었어요? BTS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블랙핑크라는 가수 들어봤어요? 네. 음악도 들었어요? 네. 뭐 누군지 아세요? BTS? 저도 잘 못 들어봐요. 방탄소년단 제가 일부러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음악이랑 블랙 음악이랑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나요? 네. 부르지만 친구도 못 믿어서 혼자서 이렇게 숨어서 듣거나 MP3 아시죠? MP3랑 스피커 가지고 다니면서 몰래 듣고 드라마도 숨어서 보고 그렇습니다. BTS 노래 한 소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북한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떨리네요. 아니 한 소절, 일어나서 하시죠, 한 소절. 긴장이 돼서 숨 좀 돌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긴장이 되니까 가사가 막 짬뽕이 돼서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우리도 몰라 그냥 불러. 모든 게 궁금해할 줄대. Oh tell me, oh yeah, 이런 거 들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치 않고 돌발 질문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네 분은 노래를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보은에 장안면에 거주하시고 2009년에 탈북하신
송순영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크게 한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마이크 한번 주셔서 본인 소개라든가 잠깐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군 장안면 구인로에서 이제 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염소를 한 40마리 키우고 농사 짓고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집에서 놀아도 다 60만 70만 주겠는데 고마이 좀 입고 이제 좀 나이도 삽선데 고마이 좀 계시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은 정말 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막 그냥 증오스럽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여기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와서 국가에서 주는 돈만 넓적넓적 받아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힘 자란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강원도 원산입니다. 우리 아이들 굶어 죽은 게 내가 여기 와서 2명이나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1분 2초라도 누워 자지도 못하고 누워 앉아있을 그런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나는 없습니다.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내가 왜 죽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정말 내가 여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왜 죽어 이렇게 하고서 정말 일어나고 해가지고 무조건 살아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정말 저는 일을 열성적으로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또 벌벌 기어서라도 일해가지고 정말 이 통일되는 날 그날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한 번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우리 이제 지금 딸 4명 남았습니다. 막딸이 죽었지. 애아들이 죽었지.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순영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자, 이제 시간이 빨리 끝내라고 지금 연락이 지금 손짓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바로 끝내기는 너무 우리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두 분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마이크 두 분.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금강산을 갔는데요. 거기에 그 보온 대추를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 특산품이. 지금도 그 교과서에 그 보온 대추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또 마이크 옆에 우리 계신 누님 또 저보다 동생 같은 사람. 아닙니다. 한참 누님입니다. 북한이 정말 폐쇄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근무를 하고 돌아오고 또 지금 남한에 한 거의 4만에 이르는 북한 이탈 국민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소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자유스러운 문화가 저는 들어가고 있고 막아도 뭐 절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많은 그 북한 이탈 국민들이 결국 작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큰 통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마루면에 계시는 송순영 그 북한 이탈 국민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아들이 있고 딸이 북한에 있으면 정말 그립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분들도 가까운 부모나 이런 게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 친혈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이제 뭐 돈도 보내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송순영 그 분께서 염소를 한 40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염소 배고탕 이런 걸 드시고 싶으면 이분한테 우리가 주문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자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당부의 말씀 하셨습니다. 가족이 우리 앞에 바로
큰형님께서 말씀 주세요. 하여튼 갈 곳도 많은데 보훈에 오셔서 반갑고 고맙고 인자는 뭐니뭐니 해도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좋은 것들만 나왔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여기 충청도 사람 애기 아들 낳으면 무조건 애기 하나 낳으면 1000만원 생겨. 1000만원. 1000만 벌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젊은 종간 붙들어가지고 좋은 벌 좋고 살기 좋은 고향에 우리 보훈에 오셨으니까 나는 그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이철 주민만 아니고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갖고 아들딸 나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 부자들 잘 살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이따가 많아요. 저희 저녁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빨리 총각분들이 계시면 연락해서 저녁 식사 간단한 분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몇 분만 연락하시면 저희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아까 네, 우리 두 사람은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훈대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훈대출이라는 게 교과서에 실렸는지 기억나요? 아마 잠시만요. 그분과 얘기를 하실 때 그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북한에서도 그 교과서의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지리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이런 지리적인 것들만 가르쳤지 그 안에 들어가서 특산물까지 일일이 세세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국은 남조선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나라라고 선전을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당부 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 패널 한마디씩 통일이든 뭐든 보훈에 가서 또 좋은 점, 세 분은 또 보훈에 처음 왔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들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언니들부터 먼저 해서 우리 숨소희는 나중에 언니들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 하나입니다. 통일은 필연인 거고요.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는 통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요.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해서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저는 정말 지금 저희 최상으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조금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롭다. 배고플 때는 외로움을 몰랐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너무 외롭고 명절이면 그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저는 우리 소통의 양보다는 소통의 질을 그리고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소통의 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김사위원은 결혼했는데 너무 착해갖고 우리 한국에서 남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던 경찰관이 소개해줘갖고 그만큼 너무 사람이 좋았는데. 일단 우리가 한반도잖아요. 근데 밤만 되면 우리는 섬나라가 됩니다. 북한은 전기가 없다 보니까 새까마거든요. 대한민국만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분단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요즘 세대 들어서 정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통일을 왜 해야 되나? 그 통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 비용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산 가족도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셔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34,000명의 탈북민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산 가족이에요. 정말 아까 명절 때마다 외로움을 달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면은 걱정할 게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정말 오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브런치를 먹고 점심에는 도라산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도 먹고 그런 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패널은 아까 우리 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뭐 앵콜곡을 부를지 말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죠? 그러면 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러나 많은 사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한두 절만 있다가 끝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송소희 우리 학생. 네, 저는 한국에 금방 왔을 때요. 한국 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남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소연님 몇 소절만 그래도 아까 여러 같은 팬들의 앵콜이 있었는데. 예, 일단 제가 한번 북한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남는다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가슴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심장에 남는다 그래요. 심장이 세죠, 강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심장에 남아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에 남는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대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랑 나는 못 잊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고생하셨고 또 우리 저 관객 청중분들도 아주 호응을 잘 주셔서 좋은 우리가 평화통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꽃꽃을 기호를 진행해주신 이수석 박사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주신 네 분 북한 이탈 국민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하다 보니까